자, 이번에는 4장에서 배열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제어문까지 이제 학습을 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제어문까지 배운 그 자바의 기능으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지금 배우는 뭐 배열이라든지 아니면 다음에 메소드, 그 다음에 여러가지 객체지향 개념들은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위해서 도입된 개념이죠. 그렇죠. 기존에 앞에 있는 여러가지 자바의 기능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면 뭐 다른 언어도 동일하겠죠. 하면 프로그래밍은 할 수 있는데 뭐 기능 구현은 할 수 있는데 너무 이제 비효율적이다 이죠. 우리 앞에서 그런 예제도 한번 해봤죠.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사용하면 우리가 일일이 노가다듯이 이제 일일이 명령문을 일일이 우리가 그 횟수만큼 써줄 필요가 없죠. 배열이나 뒤에서 쭉 도입되는 개념도 똑같은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배열 등장 배경이죠. 자, 예를 들어 어떤 학교에서 5명의 국어 점수를 입력받아 국어 점수의 총점과 평균을 구하는 기능을 구현한다고 했을 때, 자, 우리 앞에서 했으니까 5명의 국어 점수니까 국어 점수는 통상 뭐 89, 80, 뭐 70 이런 식으로 정수 데이터겠죠. 5명이니까 인트에서 뭐 x1, x2, x3, x4, x5 해서 입력 받아가지고 정수 변수 저장하는 정수 데이터 저장하는 정수 변수 선언에서 그렇죠. 저장해가지고 다 더해가지고 합을 구하면 된다 이거죠. 뭐 그렇게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 학부의 한 과에 이제 학생이 한 60명 정도 된다 이거죠. 60명의 이제 영어 시험 점수를 입력받아서 똑같이 총점과 평균을 계산하라 이러면 똑같이 인투해서 60명이니까 x1, x2에서 x 60 해가지고 입력받아서 프로그래밍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근데 너무 이제 그 학생 수가 많아지면 이런 식으로 변수를 일일이 선언해서 사용하면 너무 프로그램이 복잡해진다 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자, 학생 60명의 이제 시험 점수 정수겠죠, 정수. 자, 그러면 이런 여러 정수 데이터, 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묶어서 처리하면 훨씬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작성한다 이거죠. 그래서 도입된 게 이제 배열이다 이제 배열. 그렇죠. 배열은 이제 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입된 개념이죠. 자, 자바 배열의 정의죠. 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대표가 되는 이런 배열명이죠. 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죠. 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자, 보면 이제 배열 사용 전후의 메모리 구조죠. 자, 우리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 5개의 변수를 이런 식으로 선언했다 이거죠. 5명의 시험 점수를 저장하기 위해서. 그러면 메모리에 이런 식으로 각각 따로따로 그 CPU가 이제 보고 적당한 위치에 이런 식으로 그 변수를 생성하겠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생성해서 CPU가 5명의 성적을 입력받아 가지고 각각의 변수에 저장하고 또 가지고 와 가지고 또 총점하고 평균을 계산하고 이런 과정을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메모리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변수가 생성되면 CPU는 메모리에 접근하는데 이제 속도가 상대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이제 저장하고 하는 이런 그 속도죠.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집니다. 왜냐하면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위치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CPU는 접근할 때마다 각각의 변수의 위치에 해당되는 값을 일일이 알아가지고 접근해서 가지고 또 저장하려고 하면 또 알아가지고 이제 또 저장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배열을 사용하면 배열은 메모리 연속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연속적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상세하겠지만 x는 new int 5 하면
다섯 개의 배열 방을 이런 식으로 만들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CPU 입장에서는 접근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 방의 위치만 알면 다른 방은 다 이제 연결돼서 연속적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CPU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배열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가지고 오는 방법이 훨씬 이제 배열을 사용하면 훨씬 빠르다 이거죠. 속도 면에서도 배열을 사용하면 이제 실행이 훨씬 빨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바 배열의 종류죠. 자바 배열은 크게 1차원 배열과 다차원 배열로 나누죠. 자, 그리고 이제 자바 배열은 배열에 저장되는 데이터 종류에 따라 가지고 기본형 배열, 객체형 배열로 나뉩니다. 자, 그 밑에 그림이 있죠. 이런 식으로 1차원 배열, 다차원 배열, 2차원 배열부터는 이제 다차원 배열이라고 칭하죠. 자, 그리고 이제 배열에 저장되는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기본형 배열, 객체형 배열로 나온다 이죠. 기본형 배열은 우리 앞에서 기본형 데이터에 대해서 했죠. 그렇죠? 기본형 배열의 기본형 데이터가 저장되는 배열이 이제 기본형 배열이죠. 그 외에 우리 참조형 데이터 있죠. 문자열을 포함해서 참조형 데이터, 객체라 그랬죠. 우리 뒤에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그 외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배열이 이제 객체형 배열이죠. 자, 그러면 이제 배열에서 이제 1차원 배열부터 먼저 알아보는 거죠. 자, 1차원 배열의 정의죠. 1차원 배열은 배열 요소들이 메모리에 선형적으로 생성되죠. 자, 밑에 뭐 그림 있죠. 배열을 만들어 보면 배열을 이런 식으로 우리 앞에서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선형적으로 연속해서 배열의 방들이 요소들이 만들어진다 이거죠. 자, 1차원 배열 이제 사용 방법이죠. 1차원 배열 사용 방법은 크게 이제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배열 선언, 그리고 이제 배열 생성, 배열 초기화, 이런 이제 세 단계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이제 먼저 기본형 1차원 배열이죠. 기본형 1차원 배열. 자, 이제 먼저 배열을 선언하는 거죠. 저는 int에서 우리 앞에서 배운 기본형 데이터 타입의 이제 키워드죠. 자, int 정수다 이죠. 그러니까 요 배열에는 정수 데이터가 저장된다. int에서 num 써주고 배열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 여러분들 대괄호 기호 있죠. 열고 닫고 하는 대괄호 기호를 이런 식으로 앞에 써주고 num 써준다 이거죠. 그러면 num이라는 이름을 갖는 배열을 선언한다 그런 뜻이죠. 자, 밑에처럼 해줘도 됩니다. 이제 int num에서 배열 기호를 이런 식으로 뒤에 써줘도 된다 그죠. 좀 밑에 방법은 이제 기존에 C 언어에서 배열 선언하는 방법이죠. 자바도 C 언어의 기능을 이어받으니까 자, 밑에처럼 써줄 수가 있다 그죠. 근데 자바는 이제 다른 언어하고 좀 다르게 한다고 해서 첫 번째 방법, 요 방법을 많이 쓰죠. 자, int에서 num이라는 배열을 선언을 했죠.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했다고 해서 메모리에 num이라는 배열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선언만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배열 요소 방이라 그랬죠. 만들어야 된다 그죠. 배열 생성이죠. 하는 방법은 num 위에서는 배열명 는 할당 연산자를 쓰죠. 는 해서 new라는 키워드를 쓰죠. new하고 새로 만들라 이죠. int 3 말 그대로 세 개의 int 이제 세 개의 정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 요소를 연속적으로 만들어서 num에 할당하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 자 옆에 그림 있죠.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정수 데이터를 저장하는 세 개의 방 연속적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죠. 배열은 당연히 요 하나의 배열 요소의 그 사이즈는 4바이트겠죠. 4바이트. 그러니까 num이라는 배열의 전체 메모리 사이즈는 430이니까 12바이트겠죠. 12바이트. 자, 그리고 자, 이 전체 배열 구역이 num이라는 배열명으로 이름이 붙여진다 이거죠.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을 최초로 만들면 자, 이런 식으로 세 개의 배열 요소가 만들어지면서 초기 값으로 디폴트 값으로 0으로 초기가 됩니다. 0으로. 기본형 배열은 우리 앞에서 기본형 배열이 했죠. 뭐 int, 뭐 캐릭터, 뭐 쇼트, 뭐 바이트 이런 타입으로 선언된 배열은 자,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면 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가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제 각각의 요소에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초기화를 하는 거죠. 배열 초기화 보면 하는 방법은 자 배열명을 쓴다 이제 num에서 num이라는 배열에 자 그 순서를 정해줘야 되겠죠. 순서. 자, 배열기호 써주고 0. 자, 요 의미는 요 배열기호 써주고 0. 요 의미는 그렇죠.
그 num이라는 배열의 첫 번째 배열 요소의 인덱스라고 하죠. 순서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합니다. 0, 1, 2. 그러니까 0이라는 말은 첫 번째 배열을 의미하는 거죠. 첫 번째 배열 요소에 누원에서 1, 말 그대로 첫 번째 배열에 num이라는 첫 번째 배열 요소에 1이라는 값을 저장하라 이거죠. 그러면 자, 밑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1이라는 값으로 이제 세팅이 되는 거죠. 자, 차례도 num 1은 2 하면 두 번째 요소는 2가 되겠죠. 그리고 num 2는 3 하면 세 번째 요소는 3이 된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배열의 각각의 요소를 초기화하는 방법이죠. 초기화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배열 이름하고 인덱스라고 하죠. 순서로 이제 접근해서 그 원하는 값을 저장을 한다 이거죠. 요게 이제 기본형 배열 사용법입니다. 근데 자, 기본형 num이라는 기본형 배열은 인테저로 선언됐죠. 그렇죠? 그러면 num에서 0에서 3.14f 자, 이런 식으로 num이라는 배열에 3.14f 그러니까 플로트 타입 실수를 저장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오류. 자, 배열 요소에는 배열 선언 시 앞에 선언된 데이터 타입의 데이터만 저장이 되는 거죠. 변수하고 같죠. 변수를 여러 개 묶어 놓은 게 결국 배열이죠. 자, 다음은 참조형 배열 사용법이죠. 참조형 배열 사용법도 동일하다 이죠. 배열 선언, 배열 생성, 배열 초기화. 자, 선언을 하고 있죠. 어드레스라는 배열을 선언하는데 스트링 문자열이죠. 문자열 배열이다 이죠. 그리고 요 배열 기호. 자, 밑에처럼 해줘도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배열 생성 어드레스는 new 키워드를 쓰죠. 스트링이나 스트링 이제 클래스 이름을 써줘야 되죠. 그리고 대괄호로 2 하면 말 그대로 메모리에 이런 식으로 어드레스라는 배열의 요소를 두 개를 갖게 하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선형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참조형 배열은 최초에 생성되면 초기 값이 null입니다. null. 아무 값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뜻이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배열을 초기화를 해줘야 되죠. 똑같죠. 배열명 어드레스에서 인덱스 순서 0에서 서울시 하면 첫 번째 배열 요소에 서울시라는 문자열이 저장되겠죠. 어드레스 1에서 세종시 하면 두 번째 배열 요소에는 세종시가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바에서는 기본형 배열이나 참조형 배열이나 사용법은 같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배열 선언, 배열 생성, 배열 초기화. 다음은 1차 배열 사용법 두 번째죠. 자, 우리 앞에서는 배열을 사용하려고 하면 배열 선언, 배열 생성, 배열 초기화 세 과정을 거쳤죠. 자, 근데 여러분들 조금 프로그래밍 하면 이제 그 과정이 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자, 기본형 배열 같은 경우에는 int에서 바로 배열 선언해 주죠. non에서 1, 2, 3 이런 식으로 값을 바로 할당해 버리면 바로 우리 앞에서 배열 사용하는 3단계 있죠. 3단계를 바로 실행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int num 해서 1, 2, 3이라는 값을 할당하면 1, 2, 3 3개의 정수 값을 저장해야 되니까 당연히 배열 요소가 3개여야 되겠죠. 3개가 연속적으로 만들어지면서 1, 2, 3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값이 할당되고 메모리 이런 식으로 num이라는 배열이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렇죠. 밑에 참조형 배열도 똑같죠. 어드레스에서 스트링에서 이제 어드레스 참조형 스트링 타입 배열을 선언하고 서울시 세종시 하면 자, 두 개 문자열이 할당이 되니까 당연히 배열 요소는 두 개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어드레스라는 배열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 앞에서 했던 배열 첫 번째 사용 방법을 사용 방법에서 세 단계를 이런 식으로 바로 동시에 이제 해주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익숙해지면 이 방법을 더 많이 씁니다. 자, 이번에는 자바 1차원 배열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배열의 랭스 속성으로 그 배열이 가지고 있는 요소의 개수를 알 수가 있죠. 자, 랭스 속성 사용 방법이죠. 자, 보면 사용 방법은 자, 배열명을 써주고 점 연산자죠. 점 써주고 랭스 해주면 앞에 있는 배열이 가지고 있는 요소의 개수, 배열 크기를 알 수 있죠. 자, 얘가 있죠. int에서 자, num이라는 배열을 선언하고 new int 3 하면 앞에서 배운 대로 3개의 배열 요소가 메모리에 만들어지겠죠. num이라고 이름 붙여지겠죠. 영역이. 자, 그리고 num.length 하면 num이라는 배열이 현재 가지고 있는 배열 요소의 개수 3이죠.
3이라고 이제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앞에서 배운 자바 1차원 배열의 기본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그 실습하는 이제 소스죠. 자, 보면 자, num이라는 정수형 배열을 선언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메모리에 생성하고 있죠. new int 2 하면 자, 두 개의 배열 요소를 생성한다 이거죠. 옆에 있는 그 메모리 그림을 보면 num에서 두 개의 배열 요소가 만들어졌죠. 0으로 디폴트 값으로 이제 초기화가 되겠죠. 자, 그리고 6실행에 num0는 1, num1은 2 해서 num이라는 배열에 접근해서 값을 저장하겠다 이거죠. 0 하면 배열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 그죠. 첫 번째 배열에 배열 요소에 1을 저장하고 두 번째 2를 저장하겠다 그죠. 자, 발행처럼 num2는 3 하면 이제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 자바의 배열에 접근하는 방법은 우리 선언시에 사행처럼 선언시에 선언한 배열 요소의 개수만큼만 접근하죠. 사이즈만큼. 그렇죠. num2 하면 num이라는 배열의 세 번째 요소에 접근하라고 했죠. 근데 num이라는 배열은 우리가 요소를 두 개밖에 안 만들었죠. 자, 없는 요소에 이런 식으로 3이라고 저장하려고 하면 실행시에 array index out of bounds라는 실행시 오류 예외라 그러죠. 예외는 우리 뒤에서 이제 상세하게 학습하지만 실행시 오류 예외가 발생합니다. 예외의 종류는 해석을 해보면 그 배열 인덱스를 넘어서는 인덱스에 지금 num이라는 배열이 가지고 있는 그 인덱스 범위를 넘어서는 배열에 접근해서 작업을 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바의 배열은 사이즈만큼만 접근이 가능하다 이거죠.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구행에 num1은 5.6 하면 지금 num1은 지금 두 번째 요소죠. 지금 있죠. 있는데 자 5.6 해서 5.6f 해가지고 실수를 저장하면 오류가 발생하죠. num은 선언시 인티저 타입으로 선택됐죠. 그러면 num이라는 배열에는 1, 2, 3, 4 이런 정수만 저장이 되죠. 그렇죠. 배열은 배열 선언시 선언된 데이터 타입만 저장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이제 저장했으니까 이제 그 값을 저장했으니까 이제 값을 배열해서 가지고 오는 방법이죠. 가지고 오는 방법은 자, 이런 식으로 배열명 써주고 똑같이 배열기호 써주고 그 가지고 오고 싶은 배열의 인덱스 지금 0을 써주고 있죠. num이라는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값을 가지고 오겠다 이거죠. 1이죠. 1을 프린트해서 출력하고 있죠. 그러면 자 1이 출력이 된다 이죠. num1 해가지고 출력하면 두 번째 요소 2죠. 2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죠. 자, 우리가 12, 13 행처럼 우리가 배열에 일일이 접근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배열명하고 배열 인덱스를 일일이 접근해서 이제 값을 가지고 올 수도 있는데 지금은 배열 요소가 두 개밖에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배열 요소가 5개만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일일이 접근해서 가지고 오면 좀 불편하죠. 그렇죠. 그러면 자, 16행처럼 1차원 배열은 단일 포문하고 많이 쓰이죠. 이런 식으로 for에서 int i는 0부터 해서 i가 num.length 배열 사이즈 구하는 기능이죠. 10행이죠. 10행에 보면 num.length 해서 num이라는 배열이 가지고 있는 배열 요소의 개수 2죠. 2를 이런 식으로 지금 출력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요 num.length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포문하고 num.length를 이용하면 배열에 순자적으로 이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죠. 그 방법이죠. 16행에 보면 for에서 int i는 0부터 해서 i가 num.length보다 적을 때까지 i를 일씩 증가시키죠.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하니까 배열 요소도 0부터 시작하죠. 0 해서 num.length가 2니까 0, 1 결국에는 그 반복 변수의 이제 값의 범위가 배열의 첫 번째 요소에서 배열의 마지막 요소 그 인덱스하고 같아지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프린트LN에서 num에서 이런 식으로 반복 변수 i를 num이라는 배열의 인덱스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자, 폼을 돌면서 자, 옆에 테이블 있죠. i가 0이면 num에서 결국엔 i가 0이면 참이니까 num에서 0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배열 요소에 접근한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1이 출력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서 또 i를 증가하면서 i가 요번에는 1이 되겠죠. 그러면 참이니까 num에서 1이 되죠. 두 번째 요소에 접근한다 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2가 출력이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가 되면 2는 거짓이죠. 그러면 종료를 하니까 결국에는 포문을 이용해서 num이라는 1차원 배열의 첫 번째 요소부터 마지막 요소의 값을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우리 뒤에서 이제 실습 예제를 해보겠습니다만, 자바의 1차원 배열은 이런 식으로 단일 포문을 많이 쓰죠. 단일 포문. 그럼 이번에는 앞에서 배운 배열의 기능을 한번 이클립스에서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array test라고 그랬습니다. 자, 배열 사용 방법이죠. 자, 배열은 먼저 첫 번째 이제 배열을 선언을 해야 되겠죠. 배열 선언. 그래서 자, 인테저 타입 배열을 선언한다 이거죠. 배열규 써주고 num이라는 정수형 배열을 선언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배열 생성. 자, 하는 방법은 자, 배열명 써주고 non에서 new를 쓴다 그랬죠. new에서 같은 정수형이니까 int 써주고 자, 3 해주면 메모리에 3개의 이제 배열 요소를 가지고 있는 num이라는 배열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초기화를 해주는 거죠. 초기화를 안 하면 기본형 배열은 각 요소가 0으로 초기화되죠. 자, 초기화를 해보면 자, 초기화하는 방법은 배열명 써주고 인덱스 0부터 시작한다 이거죠. 1 그렇죠. 인덱스 1은 2 3. 자, 이런 식으로 1, 2, 3으로 각각의 3개의 배열 요소를 초기화를 한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출력을 해보면 자, 먼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 요소를 이제 초기화를 했으니까 배열 값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가지고 오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num에서 배열규 써주고 0 하면 첫 번째 배열 요소에 저장한 값을 쓰겠다 이거죠. 가지고 와서 그냥 출력만 해주죠. 실행해보면 자, 1이 출력이 되죠. 똑같이 1, 2, 3에서 우리가 초기화한 그 값을 그대로 출력해주고 있죠.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그 배열에 접근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배열명에서 인덱스 배열규 써주고 그 안에 인덱스 써주고 non에서 배열 요소 값을 입력을 해주면 그 배열에 저장을 한다 이거죠. 그죠? 가지고 오는 방법은 그냥 이런 식으로 배열명에서 배열규 써주고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지정해주면 그 순서에 저장된 값을 가지고 오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 자, 주의를 해주라고 한 그 부분을 한번 학습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자, 배열 요소 3은 4 하면 자, num이라는 배열은 3개가 생성됐죠. 근데 3이니까 0부터 시작하니까 네 번째 요소에 4를 저장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클립스에서 지금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고 있죠. 자, 컴파일 오류는 발생이 되지 않죠. 근데 막상 실행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실행 중에 array index out of bounds라는 말 그대로 이제 num이라는 배열은 배열 요소가 3개인데 네 번째에 접근하려고 하니까 그런 배열 요소는 없다 이거죠. 지금 범위를 넘어섰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자바의 배열은 선언된 생성된 배열 요소의 개수만큼만 접근해서 작업을 해야 되죠. 자, 다음은 이제 그리고 자, 배열에는 말씀드렸듯이 배열에는 배열 선언 때 앞에 선언한 데이터 타입만 저장이 가능하죠. 지금 num이 인테저로 선언됐죠. 자, 그러면 3.4f 해가지고 자, num1 num이라는 배열의 두 번째 요소에 지금 실수를 저장하죠. 오류를 발생시키죠. 보면 타입 미스매치다 이거죠. 그렇죠? 플로트 타입을 지금 정수형 배열에 저장하려니까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다 이거죠. 변수의 사용 방법하고 같죠. 정수형 변수로 선언된 변수에는 정수 데이터만 저장이 되죠.
주의를 해 주셔야 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참조형 배열을 한번 사용해 보면 되겠죠. 자, 네임이라는 참조형 배열을 선언했죠. 자, 그리고 이제 똑같이 객체를 생성해 줘야 되겠죠. 배열 요소를. 자, 이 인트로 하면 안 되죠. 네임은 스트링이니까 스트링으로 반드시 선언했을 때 하고 같은 타입을 뉴 다음에 써줘야 되죠.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열을 초기화를 해줘야 되겠죠. 0. 자, 두 번째 배열로서는 그리고 출력을 해보면 되겠죠. 똑같이. 실행을 해보시면 자, 이거 주석처를 해주셔야 되죠. 실행을 해보시면 자, 너미래는 홍길동, 너음0에는 홍길동, 너미래는 이순신이라는 값이 저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하고 있죠. 자, 배열의 첫 번째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배열의 두 번째 사용 방법을 한번 알아보면 되겠죠. 여기서 바로 해보면 되겠죠. 자, 전체 주석 처리하시고, 자, 두 번째 사용 방법은 방금 실습한 배열에서 배열 선언, 배열 생성, 배열 초기화를 한꺼번에 하는 거죠. 인트고 자, 이런 식으로 넣음이라는 배열 선언하고 바로 값을, 그렇죠, 1, 2, 3 바로 값을 할당해 버리죠. 그러면 1, 2, 3이니까 3개의 정수값을 저장하려면 넣음이라는 배열의 요소는 3개가 돼야 되겠죠. 바로 만들어 준다 이거죠, 자기가. 자, 그리고 똑같이 자, 네임이라는 스트링 타입 배열도 참조형 배열도 두 개의 값이 할당되니까 배열 요소가 두 개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한번 값을 한번 출력해 보면 자, num 0에는 1, 2, 3이 저장되죠. 자, num 3에는 당연히 아무 값도 저장이 안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num 3은 없죠. 네 번째 요소는 없죠. 없는데 이런 식으로 그 없는 배열 요소의 값을 가지고 와서 출력하려면 똑같이 이런 식으로 어레이 인덱스 아웃 바운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사용할 때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죠. 똑같이 네임 참조형 배열의 값도 한번 출력해 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임 제로는 홍길동이고 네임이란 이순신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숙달되면 이런 식으로 배열을 바로 선언하고 바로 값을 초기화하는 두 번째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번에는 배열 요소의 크기를 구하는 랭수 속성을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파일에서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 int
넘점 랭스 하고 써주시면 출력을 해보면 넘 배열의 개수는 2가 나오죠. 자, 이걸 5로 바꾸면 실행을 해보면 넘 배열의 개수는 5가 된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배열 명점 랭스를 하면 요 배열이 가지고 있는 요소의 개수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포문을 이용해서 이제 배열에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죠. 이런 식으로 i가 0부터, 그러니까 우리 배열 요소는 0부터 시작하니까 반복 변수를 0부터 시작하면, 그렇죠, 배열 요소의 첫 번째 요소 인덱스하고 매칭이 되죠. 1차원 배열은 1차원 포문하고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조건식에서도 i가 배열 요소의 개수만큼 적을 때까지 이제 i를 일씩 증가시키면서 루프를 돌면 결국에는 배열 요소의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배열 요소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싶다 이라면 넘 써주시고, 그렇죠, 그 반복 변수 i를 이런 식으로 배열의 인덱스로 사용하면 0부터 시작하니까 첫 번째 배열의 요소를 가지고 오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출력하겠죠. 그리고 계속 루프를 돌면서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넘점 랭스니까, 그렇죠, 그 배열 요소의 인덱스는 말씀드렸듯이 0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넘점 랭스보다 하나 적어야지 마지막 배열 요소가 되겠죠. 실행을 해보면, 자, 배열 요소의 개수가 5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1, 2로 초기화했고 5니까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0으로 이제 자동으로 디폴트로 초기화가 되는 거죠. 자, 이상으로 배열의 기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실습해 봤습니다.